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오늘 주말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좀 켰는데요. 좀 금요일장에 이제 마이너스 6% 정도 하락 마감을 하면서 좀 주말을 불편하게 보내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음 주가 되면은 이 반전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 코스피 지수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좀 이제 둔화되고 조정을 받은 것 뿐이지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일단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조정은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가가 올라갈 때 이 다음 주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양봉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코스피 야간 선물도 플러스 2%대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원전주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오클로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럼 월요일 반등 기대감이 일단은 높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시장이 안 좋다가 야간 새벽 시장의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월요일날 이제 갭상승 출발을 했었단 말이죠. 지난주도.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갭상승 출발하면서 다시 21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방이 많이 열려 있고 하방이 강하게 버텨지고 있는데 이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좀 잘 안 빠지고 올라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외국인들이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박스권 뚫고 신고가를 만들었던 거 이때가 10월 10일이었거든요. 10월 10일. 이때 거래 대금이 하루에 2조 7천억 원, 다음 날도 2조 6천억 원. 이 4일 동안 평균 거래 대금이 2조가 넘고 4일 동안 10조가 넘게 터졌었습니다. 지금 세력들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힘을 썼던 이 10월 10일 이 종가 라인 기준으로 7만 5천 원 정도거든요. 이 구간을 이탈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은 본인들의 평단을 깨는 게 되잖아요. 그럼 쉽지가 않고 세력들은 자기 평단 깨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개미를 털려고 잠깐 깼다가 올릴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 개미들도 잘 안 털리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손들, 이 개미들은 훨씬 많이 사고 있고, 그리고 금요일 수급은 실제로 이 조정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 조정 구간에서는 다 던졌습니다. 많이들 이제 매도를 했죠. 그런데 이거를 개인들이 대량으로 다 받아 먹었어요. 이 큰손 개미들이 이 외인 물량을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특별한 악재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이런 구간에서 물량만 뺏기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4분기 이 수주 계약이 쏟아질 예정이고요. 이 컨콜에서 나왔던 내용이 사실이면은 최대 8조 원대 규모가 11월에서 12월 이제 쏟아질 거다. 그래서 내년에 증액이 두산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무턱대고 주가를 누를 수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신고가 만들었던 것도 외국인들인데 지금 이 외국인들 지분이 23% 정도거든요. 지금 1년 전 외국인 보유 지분이랑 거의 변화가 없어요. 1년 전이라면은 작년 뭐 11월, 12월 이때인데 이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전부터 외국인들은 23에서 24%대까지 물량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늘렸었고 그 뒤에 주가가 지금 4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4배, 5배 이렇게 올랐는데도 여전히 요 24%대 이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 말은 계속해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나갈 생각은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던졌던 물량이 1100만 주가 넘어요. 그럼 던진 만큼 다시 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서 이 신용장구도 많이 털렸거든요. 신용장구가 좀 많이 털리면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손익비가 좋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금요일날 발표됐었던 이 한미 팩트시트도 이제 확정이 되면서 원전 쪽, 또 전력, 요 AI 인프라, 조선, 이 핵심 산업으로 미국이 재건하겠다 이런 밝힌 이 분야에서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협력이 진행될 거라고 이거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수혜를 가져갈 텐데 금요일 주가는 지금 시장 때문에 마이너스 5% 6% 이렇게 오히려 빠졌죠. 주가가 반영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죠. 특히 이 핵잠수함 승인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국내 이 우라늄 농축, 그쵸?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이 권한을 한국에 주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가 지지를 하는 발표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이거는 원전 산업 생태계 전체의 이제 호재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전 섹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이 소형 원자로는 기본적으로 이 SMR과 개념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핵심 이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잠수함 한 척당 3조 원대로 봤을 때 최소 4척에서 지금 6척 얘기 나오고 있죠. 이게 20조 규모인데 국내에서 건조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건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매출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우라늄 농축 단계부터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까지 이 밸류 체인이 확대가 되면은 이거는 뭐 저장이라던가 운반, 재처리 이런 농축 시설 이런 거 설비 수요가 이제 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관련 기술을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수주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국내 사용 후 이 해결료, 이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고요. 지금 전 세계로 이 재처리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원전 기업들 중 이 EPC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한미 팩트시트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기대했던 부분이 이제 현실화가 이제 되는 시점이고, 완전히 새로운 사이클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박스권 윗단을 다시 한번 뚫을 수 있는 좀 계기가 됐는데, 오히려 지금 5, 6% 하락 마감하면서 괴리감이 생긴 상황이죠. 그만큼 이거는 좀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월요일 갭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죄송합니다. 올해는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좀 주주님들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건 주도주로서 이 또 산타랠리를 주도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8조 원대 수주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고, 올해보다도 26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 JP모건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코스피 지금 5천, 6천, 5,500 지금 이렇게 지금 전망을 내놓으면서 대폭 상향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도 섹터로 꼽는 게 원전, 이 AI, 반도체, 이 조선 방산이고요. 그중 대장주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죠. 코스피가 4천, 5천 시대가 열린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확장 가능성도 크고, 국내 시총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 시장에서는 주도주로 이제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이. 그래서 지금 10만 원도 아직 이 돌파를 못 했잖아요. 근데 20만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고, 아무리 조정이 와도요, 이제 3개월, 6개월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있을 거라고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런 조정은 우리가 좀 기회로 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고요. 이번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요 일본이 하고 싶어 했던 내용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지금 들어가 있죠. 지금 조선업 원전, 그쵸, 모두 일본이 협력하고 투자와 노력 많이 했는데,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국방이라던가 안보 이 분야에서는 한국 쪽에서
좀 이제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조선, AI 이런 국가 중심의 이런 정책 산업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또 이제 장기간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참고했을 때 얼마나 이번에 큰 이슈가 있었는지 주주님들께서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 미국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에 800억 달러,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117조 되죠. 이거 실제로 투자한다 발표했고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돈이 이렇게 투입이 된 이상 더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럼 이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죠. 이 부분도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이 영국의 이 SMR 상용화 이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롤스로이스가 SMR 건설을 하는데 이 핵심 부품 공급처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 있어서 호재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롤스로이스는 품질이나 또 이런 가격, 그런 생산 역량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SMR 주기기 공급처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럼 영국 내에서 이 롤스로이스가 이 SMR을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을 하면은 잠재적 파트너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 이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대규모로 장기간 공급 계약이 이어지면서 좀 이게 안정적인 수주 파이프라인을 또 확보를 하게 된다. 지금 이게 또 큰 이유는요. 롤스로이스가 지금은 이 3기를 추진 중이고요. 추가 건설도 늘어날 거고, 지금 이 SMR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 이제 될 거다. 영국 내 시총 1위. 그만큼 이제 이슈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하시면은 좋겠고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올해 마지막 조정이 이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연말로 갈수록 지금 호재 소식들이 이 줄줄이 터질 거기 때문에 누르고 싶어도 지금 누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25년도가 이제 원전 산업 개화의 시작이었다면 그 기대감으로 사실 주가가 올랐고, 26년은 그 기대감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그 원년입니다. 그래서 26년이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크게 갈 수 있었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이 원전이 황금기였었던 1960년대에서 이제 80년대 원전 투자 요금을, 이때는 원전 요금을 이 전기 요금에 지금 전가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90년대가 되면서 이때는 이제 전력 요금 체계가 바뀌면서 이 원전 투자가 어려워졌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게 2026년도에는 구조가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원전 산업의 성공 여부는 요 금융이 접근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인데, 26년부터는 금융이 원전 산업에 다시 들어오기로 돼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웨스팅하우스와 파트너십 맺고 있고, 지금 페르미 아메리카가 상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 다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요, 방향성은 같은 거죠. 그래서 원전의 자본 투자가 이제 가능한 산업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순간, 이제 금융권 자본이 빠르게 유입되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미지의 이런 구간으로 좀 들어가는 거니까 사이클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세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이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 트리거가 될 이 핵심 일정과 이런 이슈들 반드시 확인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이 내용들은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료 안에 잘 정리를 해서 또 일정도 타임라인별로 잘 정리해 놨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여기다 제 휴대폰 번호 남겨 놓을게요. 010-2900-7793번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료 다 송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걱정 많으실 텐데 주주님들 좀 제가 걱정 덜어드리기 위해서 좀 실시간 타점도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나 매도 버튼 어떻게 눌러야 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텐데, 제가 명확하게 좀 얼마 원에 매수를 하시라고 이렇게 타점을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비중 맞춰서 저도 얼마 원에 매도하시라고 좀 고점 신호에 타점도 같이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수 매도 이 타점 보시면은 많은 시간 아끼면서 대응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이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셔서 자료 타점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또 마련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지금 신규 종목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정말 보석처럼 숨겨있는 이 종목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방산 섹터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전투기 중에 요 KF21 다 아시죠? 자, 요 관련 종목 드리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리는데 아직 파장이 별로 없어서 지금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엔진 관련한 종목이라고 했고요. 이게 해외 라이센스인데 이거를 지금 국산화하고 있다. 그래서 국산화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이제 공급 계약 체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독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방면으로 다 살펴봤지만 여기가 부각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종목 잘 몰랐잖아요. 근데 삼성이랑 삼성이 이제 인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특히나 가벼웠던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일단 이렇게 부각되기 전에, 그리고 가벼운 종목이 훨씬 더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 드렸던 오리엔트 전공이라던가 한국첨단 소재, 이때 재료 못지않게 이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 히든 종목은 꼭 진입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히든 종목명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같은 번호 010-2900-7793번으로 요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명, 매수가, 또 매도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너무나 괜찮으니까 요거는 꼭 포트에 하나, 소액이라도 괜찮으니까 꼭 담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주주님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혹시 나도 지금 여기 입장을 해보고 싶다. 유리아빠의 시황이나 또 종목 브리핑, 그리고 제가 단타 종목 사인도 드리거든요. 같이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단타 종목도 수익률 괜찮거든요. 저랑 같이 수익 보시는 것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대가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무료인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주시고, 제가 이렇게까지 도와드리는데 구독, 좋아요는 주주님들 꼭 한 번씩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두산이라고 필요한 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주님들 항상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